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 했더니 이런 게 약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는 100% 모든 것을 판서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자나 오투 이런 시중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펼쳐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백지 상태의 노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다 쓰는 판서 내용을 모조리 다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본을 놓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화책이나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책 쳐다보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소리내서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세포 그림을 이렇게 안 보고 막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선생님 천재예요? 뭐 미술학교 나왔어요? 뭐 이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 진짜 1000만 번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암기를 한다거나 이해를 하는 어떤 공부의 방법에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고 직접 그려보고 하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큰 소리를 대답할 수 있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좀 활동적인 수업 시간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매주 그게 문자로 발송되는데 어머님들도 맨날 몇 개 틀려서 몇 개 틀려서 문자 받아보시면 과학 하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아마 좀 귀찮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고 순서를 매기고 그런 승인을 매기고 하는 그런 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차에 공부를 잘했고 그 수업을 잘 이해했고 복습이 잘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내가 맞게 잘한 건가? 하고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시험을 볼 때 보통은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시간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30문제를 풀었을 때 60분 안에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매주 보면서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어떤 이유를 찾아서 생각해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숙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업만 듣고 이해가 잘 된다면 그냥 인강을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요새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이제 1대1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내려고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가져볼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친구들인데 숙제를 계속 안 해와요. 한 달이 돼도 안 해오고 2달이 돼도 안 해오고. 그럼 제가 매주 전화해서 어머니 숙제 안 했어요. 숙제 안 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부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길어봤자 중학교 1학년. 그렇지 않나요? 중2, 중3 보내줄 때 그때까지도 계속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없을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대하는 건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친구들은 숙제를 계속 안 해갖고 오길래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일찍 불렀어요. 미안한데 한두 시간 좀 일찍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앉아서 숙제해라고 시간을 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나 보고 이것도 이런 거 알고 섹스 때 얘기하고 넘어가고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가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럼 그 친구가 숙제를 해왔나? 안 해왔습니다. 여전히 안 해왔고요. 또 오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또 숙제할 시간 주고 또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슬쩍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밝혀주고 그거를 지금 한 달, 두 달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얘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놀라실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너 웬일로 앉아서 숙제를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미안해? 라고 물어봤더니 나 때문에 밥도 못 먹는 것 같고 선생님이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안 그랬거든요. 밥 다 먹었고요. 일도 다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에게 이게 정성과 사랑으로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소통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학습의 어려운 부분을 좀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수업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숙제도 되게 잘해오고 막 수업도 좋은데 막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얘가 공부가 되고 있는지,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체크를 제가 하면서 또 역시 과제물을 너무 많이 잘해오는데 과제물에 막 동그라미만 들어있어요.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어떻게 했다는 방법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판서를 하는 이유 자체가 가장 공부의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제물 역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숙제를 하라고 하면은 쓱 책 보고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 풀고 실점 쓱쓱 하고 끝. 다 있어.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당연히 달달달달 외워져 있고 모든 내용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를 풀고 바로 그 즉시 채점을 합니다. 그다음 틀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억 보기 쓱 읽고 이거 맞는 거 같고 이거 틀린 거 같아. 그러면 이제 보기 자체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문제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니은 틀렸어?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번, 5번 중에 골라요. 이런 친구들은 100% 문제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말씀이냐면 이 보기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풀어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마음이 막 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게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항상 보면은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고 실전은 연습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해야 우리가 꾸준히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틀린 문제를 오답풀이 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하는 개념을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채점하는 방법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풀고 나서 채점을 했어. 틀렸어? 맞았어. 이 문제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 근데 내가 이거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오케이 라고 해결하고 세모. 근데 이 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을 잘 모르겠어. 그럼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쳐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선생님께 질문, 그다음 그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를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학생들, 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를 관리 같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제 테스트지에는 이렇게 보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지우고 보잖아요. 이런 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보기 없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모두 다 알아야지만 선생님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항상 답안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답안지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답을 따로 작성해서 시험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매 주차 보는 답안지를 항상 보관하는데 제가 제일 길게 보관했던 게 한 2년 정도까지 보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중3 때가 갖고 있던 답안지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왔을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답안지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무섭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한테 어떤 자료가 되냐면 얘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리네. 아니 항상 얘는 이 보기 어려워하네. 이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친구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테스트를 이렇게 봄으로써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피해 나가야 될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과학을 공부를 했을 때 재밌네, 쉽네 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만만하진 않지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가가기 어렵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네, 저의 바람입니다. 선생님이 동시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선생님이 좀 무섭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먼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저희가 먼저 놓지 않는 어느 없도록 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의 이제 어떤 교육관과 좀 철학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물론 그거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이 뒤따르겠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어떤 과정, 그다음 그 길의 어떤 노력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고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달성하기 위한 과정, 그 하루하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병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왔는데요. 이 아이들의 학창 시절과 이런 중요한 이런 그 청소년 시기가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기의 어떤 이 시절이 나중에 컸을 때도 그때 되게 재밌었어, 즐거웠어 하는 그런 추억을 좀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 옆에 좋은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계시지만 또 가장 아이들 옆에 있는 이런 그 선생님 저와 더불어 이제 선생님들도 자기의 한 말과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때로는 사과도 할 줄 알며 아이들의 본보기와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약간 성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어른으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라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3-4시간이라는 긴 수업 시간에 정말 모르고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른도 굉장히 이게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이게 지루하고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아이들이 내가 알면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그때서야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동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마음이 움직여야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쫓기기처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 학교를 밤새 분석을 해서 막 임제 나와 아무리 100번 설명을 해줘도 결국 틀린 친구는 틀려와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저희 학원에 와서 배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의 그런 과학과 설명은 이쯤에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